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DC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1월 중간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우리 한인 연방 하원의원 4명의 재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2020년 첫, 그 한인 후보들 출마했을 때보다, 훨씬 상황은 좀 좋습니다. 예. 뭐 역시 그때는 뭐 선거가 팬데믹 때 치러지는 좀, 예상할 수 없었던 선거였지만, 네. 이번에도 뭐 다 정상이 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때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다. 다만, 요번에 이제 되면은, 앤디 김은 3선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나머지 세 분이 이제 재선 선거인데, 앤디 김은 처음 2018년보다 2020년이 좀 낮고 2020년보다는 이번 선거 지형이 좀 좋습니다. 예, 그렇게 돼가고.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가 그 패밀리가 그 펀드를 모아가지고 선거에 쓰라고 패밀리 선거 기금이 모아가지고 엄청 지금 저 막판에 선거 그 광고를 퍼붓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에 대응하느라고 좀 쉽지는 않지만은 무난히 될 것 같고요. 네. 아시겠지만은 캘리포니아 영킴 의원은 본선보단 예비 선거 때 힘들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판에서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화당이니까 공화당 지역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미셸 후보가 약간 좀 터프하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선거구 제주동에서 미셸 스틸박 선거구는 좀 민주당 쪽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상대 후보가 그렇게 이기려고 전략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당락에 관해서 우려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보고요. 뭐 메릴린 그 시애틀 그 스트리밴드 후보 지금 의원님은 거기 뭐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다만 연방 후보 중에서 요번에 후보가 5입니다. 현직 4명하고 뭐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연방 지역분의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인구가 지금 그 데이빗 김 후보 후보로 거기죠. 거기가 사실은 히스패닉들의 정치인이 데뷔하는 그 지역입니다. 히스패닉이 실제적으로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센서스 후에 히스패닉 인구가 더 많이 들어갔지만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인종 내가 뭐 히스패닉이다, 에시안이다, 블랙이다 이런 거를 신세대들은 이 새로운 정치인이 가져야 될 이런 능력에 있어가지고서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데이빗 김 후보가 생각보다 선전을 하고 있고 에시안 커뮤니티 안에서는 라이징 스타입니다. 경쟁이 있고 왜냐하면 그 경력 자체가 정치인 할 만하다라는 걸로 평가가 되고 그리고 훨씬 신세대들한테 코드에 잘 맞습니다. 워딩도 그렇고 그래서 좀 주류 미디어에서도 관심 있는 지역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데이빗 김 후보의 우리 한인 사회가 주목하는 거는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새로운 정치권의 이 코드에 한인 후보로서는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미국의 어려운 점을 훨씬 잘 인지하고 그리고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힘이 약한 서민들에게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되냐를 굉장히 잘 읽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죠. 사실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LA의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볼 때는 차기 이 지역 정치도 그렇고 연방급에 도전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굉장히 좋은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기대도 많고 그렇게 되는 후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선거 자금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후원금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죠. 서민과 개인의 후원금만을 받으니까 이 선거 자금 모으기가 굉장히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데이빗 김이 팩돈 기업들이나 이런 부자들 돈 안 받는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런 선언하는
후보들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기 앤디 김이 사실은 처음에 힘들었지만은 처음에도 그렇고 들어와서도 그걸 선언해서 네. 쉽진 않지만 개미들 돈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데이빗 김 후보나 이 앤디 김 같은 이렇게 좀 멀리 커뮤니티에 집착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선거 기간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이 동포들도 이 구체적 액수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는 모르더라도 10불, 20불, 30불, 맞아요. 50불, 100불이요. 맞아요. 쫙 들어오면은 그 후보들 주위에 있는 이 신세대들 그리고서 좀 다른 에트닉 한인이 아니지만은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가 되고서 힘이 되는 거죠. 네. 스몰머니, 개미의 돈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이 그 앤디 김한테 여러분들이 쓰는 체크에 10불, 20불 보내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마이너리티고 그다음에 서민이고 소수계로 지금 굉장히 그 미국 정치권이 굉장히 양분화돼 있는데 희망을 만들어내는 내 체크 10불 하나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 큰 힘입니다. 네네. 참고로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34지구 데이빗 킴 후보의 웹사이트 주소가요. davidkim4ca.com입니다. 거기 가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거 LA는 뭐 캘리포니아주는 뭐 워낙에 민주당 성향의 주인 거는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가장 큰 신문이 사실 LA 타임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LA 타임즈에서는 그냥 무조건 민주당 쪽 후보들만이 엔돌스를 하고 나서니까 이번에도 뭐 미셸 박스틸 이 상대방 후보를 또 엔돌스를 한 것을 며칠 전에 봤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유권자들한테 그 신문사의 엔돌스먼트가 영향을 주나요? 사실 이번 중간 선거는 의회 선거잖아요. 네. LA 타임즈라든지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렇게 뭐 시카고 트리뷴이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리고 또 방송 매체에서 미국의 미디어들은 아주 당당하게 의원들 지지 선언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면 큰 흐름에 영향을 줘가지고 표심들에게 이렇게 자극을 하는데 사실 중간 선거의 의회 선거는 자기 지역에 최적화돼서 선거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A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아틀란타나 대도시 안에 있는 매체들, 주류 미디어들은 민주당 의원들만을 엔돌스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요한 거는 각 의원들 지역구에 있는 방송이나 신문들의 그 흐름, 거기서 그 평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매체가 그 누구누구를 엔돌스하는 거는 그 구체적으로 표심에 이미 자기 지역에 나를 찍을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찍을 사람 그리고 지금 내가 아주 집중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까지는 다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디테일 캠페인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큰 신문들이 엔돌스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과 또 유권자 등록률은 얼마나 되나요? 2년 전에, 2해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까? 워싱턴에서 큰 정치인들하고 만나게 되면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사실 소수계들의 정치적인 힘은 결집이잖아요. 그렇죠. 수가 많지 않더라도 결집된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그래도 근거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 유권자가 몇 명이 되느냐, 내 지역에 한인 유권자 몇 명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 질문도 받고 얘기거리가 되는데요. 대개가 한 55 내지 60%가 유권자다, 한인 인구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집계된 것들은 없고. 그런데도 그 데이터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각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정책의 힘을 쓸 수 있는 현직 의원이나 후보들은 이 유권자 명부에 나와 있는 투표할 때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을에 관한 숫자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 분류하는 게 많이 방법이 많아가지고
한인들 레스네임에 이 추출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의 네.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 절반 이상 유권자다 한인들 숫자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한인 인구의 한 60%는 한인 유권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 이 LA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유권자 숫자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빨리 시민권 받고 그리고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유권자 등록하고 그리고서 투표할 때 꼭 참가하셔야만 됩니다. 네, 이제는 네. 예, 더욱더 그렇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될 118개 이 회기에서 한미 관계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는 한미 관계가 뭐 어떻게 망가진다, 뭐 좋아진다, 안 좋다 이런 것들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도 자기 이익 때문에 국제 관계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200만 이상 한인들을 봐서라도 한국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미 관계라는 건 이제 다만 아젠다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가에는 우리들의 관심을 끌지요. 네. 이를테면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지난 만 2년 동안에는 미 국내 문제 때문에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통하고 국제사회에 나와서 중국이 막 미국을 앞질러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서 미국 내 문제 때문에 별로 주목도가 크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의 표심에도 경제 아니면 이 문화적인 이슈 외에는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하나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거는 이제 새로 구성되는 회기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무기가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고 환경이고 평화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금방 되는 거는 신장 위구르, 홍콩, 미얀마 인권 문제죠. 네. 인권 문제를 들추어내면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력을 앞서가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 한반도에 관해서 한미 관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한참 논란이 됐던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던 이런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나올 거다. 그리고 네, 또 네. 하원 정치인데 하원에 공화당이 이니셔티브 주면 훨씬 강경하게 타협의 여지 없이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까 이런 긴장은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